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옷차림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사실을 젊은 시절부터 몸으로 배웠다. 세월이 흐르면 얼굴의 윤곽은 무너지고 눈빛은 흐려지며 몸은 굽는다. 그러나 옷은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무대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 한 장, 주름 없는 바지, 반듯한 구두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증명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신뢰의 첫인상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겉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표정이고 표정보다 더 빠른 것은 옷차림이다. 낯선 이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나를 평가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사회의 질서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 단정해야 한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존중의 형식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옷이다. 젊을 때는 자신감으로 부족한 점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신감은 관리에서 나온다. 구겨진 셔츠로는 마음을 펴기 어렵다. 다린 옷을 입는 순간 어깨가 펴지고 자세가 바뀐다. 그 변화가 단순한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꾼다. 나는 이를 수없이 보았다. 직원의 옷차림이 변하면 일의 품질도 변했다. 공장에서 청결이 생산성을 높이듯 사람도 깔끔함이 신뢰를 만든다. 나는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을 중시했다. 명품은 부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정갈함은 인품을 증명한다. 누구나 값비싼 옷을 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옷을 다릴 수는 있다. 그 다림질 속에 자기 존중이 깃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구두를 닦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도 다듬지 못한다. 구두의 먼지를 털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의 일생을 반듯하게 세운다. 인생이란 결국 정리의 연속이다. 마음을 정리하고 말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옷차림이다. 옷을 다리며 마음을 다리고 옷을 고르며 오늘의 자세를 고른다. 나는 이를 생활의 미학이라 불렀다. 단정함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깔끔해야 한다. 깨끗함은 그 자체로 품격이다. 나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남루함을 경계할 뿐이다. 세월이 흘러도 품위는 남는다. 그리고 그 품위는 내가 입은 옷에서, 내가 걷는 발걸음에서, 내가 보이는 첫인상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나이를 감출 수 없지만 정갈함은 나이를 초월한다. 나는 오늘도 셔츠를 다린다. 그것은 단지 옷을 펴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화려한 옷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사람의 진짜 멋은 보여주는 데서가 아니라 정리하는 데서 나온다. 좋은 옷은 사람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질서를 드러낸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편해서 대충 입는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편안함과 무성의함은 다르다. 단정한 편안함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의 미덕이다. 그런지 옷이 너무 헐렁하면 마음도 흩어진다. 옷이 흐트러지면 생각도 흐트러진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 항상 정리정돈부터 시켰다. 깔끔한 바닥은 생산의 기본이었다. 옷차림도 같다. 내 옷이 구겨져 있으면 마음의 바닥에도 먼지가 내려앉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느슨해지고 태도가 둔해진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살아간다. 깨끗하게 입으면 하루가 반듯해지고 구겨진 옷을 입으면 인생도 구겨진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회사에 들어올 때는 옷차림부터 단정히 하라. 그것은 겉멋이 아니라 책임감의 표시였다. 외형의 질서가 내면의 질서를 이끈다. 누구든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다 잡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다. 나는 그 자세를 노동의 예의라고 불렀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자기 관리의 역사다.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판단이 어두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몸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된다. 태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외형이다. 깨끗한 옷, 다려진 셔츠, 단정한 머리, 반듯한 구두. 이 네 가지는 세상 어느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네 개의 기둥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옷이 잘 다려진 셔츠라고 믿는다. 그 안에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단정함이다. 세월이 흘러도 셔츠를 다리는 손끝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 젊다. 진짜 젊음은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생활의 주름을 펴는 습관에서 나온다. 나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의 옷은 오늘의 나를 말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나의 단정함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건 내 인생의 신조와 같다. 옷차림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언어이며
세상에 보내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다. 깨끗하게 입는다는 것은 단지 보이는 문제를 넘어 나를 다스리는 문제다. 옷을 정리하는 사람은 감정을 정리할 줄 알고,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다스릴 줄 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림질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이 나에게는 명상이고 준비이며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사람은 먼저 눈으로 신뢰한다. 아무리 진심이 깊어도 첫인상이 불쾌하면 마음의 문은 닫힌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보다 모습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래처를 찾아갈 때 새 신발을 닦고 구두에 먼지를 털었다. 공장 현장을 돌 때도 먼지투성이 작업복이라도 깔끔히 다려 입었다. 그건 상대를 향한 예의였고 나 자신을 다잡는 의식이었다. 사람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 얼굴의 표정, 옷의 색, 손의 청결, 머리의 단정함까지 모두 평가의 근거가 된다. 그 순간이 바로 신뢰의 시작점이다. 나는 이를 첫 3초의 법칙이라 불렀다. 3초 안에 상대는 나를 판단한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내 삶 전체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은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땐 에너지로 설득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단정함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의 언어다. 내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다. 정갈함은 존중을 부른다. 한 번은 어느 회의석상에서 한 신입이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 반대로 말수 적고 조용한 직원이 반듯한 복장으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차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무게였다. 옷차림은 결국 내가 세상에 보내는 신호다. 나는 그 신호가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로 익히길 바랐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깨끗하게 입은 사람, 단정한 말투, 정리된 표정, 이 모든 요소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나는 나이 들수록 이 점을 더 절실히 느낀다. 젊을 때는 외모로 평가받고 중년엔 실적으로 평가받지만 노년에는 품위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품위는 옷에서 시작된다. 내가 공장을 돌며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청결이었다. 기계의 청결이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듯 옷의 청결은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나는 늘 말했다. 옷을 깨끗이 입어라.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상대를 위한 배려다. 배려는 단정함에서 시작된다. 그 단정함이 나를 돕고 회사를 살리고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도 사람을 볼 때 먼저 옷차림을 본다. 옷이 낡아도 좋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다면 그 마음은 이미 흐트러진 것이다. 세상은 정갈한 사람을 믿고 정갈한 사람과 일하려 한다. 결국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 신뢰를 입는 갑옷이다. 나는 그 갑옷을 벗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며 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품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단정함은 곧 신뢰라는 진리다. 나는 젊을 때보다 지금 옷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낀다. 젊은 시절엔 실력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실력보다 태도와 인상이 앞선다. 세상은 나를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시작은 언제나 옷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체력도 시력도 자신감도 서서히 줄어든다. 그럴수록 외적인 정갈함이 내면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걸 마음의 복장이라 부른다. 마음이 무너질 때 옷이 나를 세운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자세가 바로 서고 자세가 바르면 생각도 곧게 선다. 결국 옷은 육체의 장식이 아니라 정신의 울타리다.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어느 날 오랜 직원이 낡은 셔츠를 입고 내 앞에 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셔츠 언제 다렸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어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거다. 그날 이후 그는 출근 전마다 셔츠를 다렸고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과 일의 결과가 달라졌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다림질은 단지 옷을 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펴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의 삶은 결국 습관의 집합이다. 아침에 옷을 다리는 사람은 하루를 정리할 줄 알고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을 통제할 줄 안다. 나는 늘 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정함은 인생의 최소한의 예의다. 깨끗한 옷, 반듯한 구두, 정리된 머리카락. 그것이 네가 세상에 나를 소개하는 첫 문장이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을 말해도 세상은 먼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나는 그 책임을 품격이라 부른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젊음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오직 꾸준한 관리로만 완성된다. 옷차림은 결국 자기 관리의 거울이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낡는다. 사람도 그렇다. 마음을 다리지 않으면 금세 구겨지고 말투를 닦지 않으면 금세 흐려진다. 나는 옷을 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의 나는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로 세운다. 나는 믿는다. 단정한 사람은 운이 따른다. 왜냐하면 단정한 사람 곁엔 언제나 신뢰가 머물기 때문이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돕고 깔끔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옷차림이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더 정갈하라. 그것이 늙음에 맞서는 가장 우아한 저항이다. 나는 언제나 옷을 단순한 장식으로 보지 않았다. 옷은 사람의 언어이자 태도다. 그 사람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그의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언변이 뛰어났지만 옷이 흐트러졌고 어떤 이는 말이 서툴러도 옷차림이 반듯했다. 시간이 지나보니 결국 신뢰를 얻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었다. 말은 순간의 기술이지만 단정함은 습관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정함을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보호의 기술이다. 세상은 언제나 외모로 판단한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를 준비시켰다. 보이는 것부터 바로 세워라. 그것이 내가 젊은 시절부터 세운 원칙이었다. 단정한 복장은 방패였다. 누군가 나를 의심하려 해도 깨끗한 외모와 침착한 태도는 그 의심을 무력화시켰다. 겉모습은 속마음을 지키는 첫 성벽이었다. 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땀의 냄새, 다른 하나는 태도의 냄새다. 땀은 어쩔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옷에서 나는 정갈한 냄새, 세탁된 향기, 다림질된 옷깃의 질감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사고의 질서를 보여준다. 깨끗한 사람은 말투도 깨끗하고 생각도 단순 명료하다. 그래서 나는 옷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삶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여겼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셔츠를 꺼내 입었다. 목이 약간 닳고 소매 끝이 희미하게 빛이 바랬지만 그 옷은 여전히 내게 익숙하고 편안했다. 그때 깨달았다. 옷의 가치는 새로움이 아니라 정성의 누적이라는 것을. 수년 동안 다리고 빨고 개고 다시 입은 그 습관이 내 인생의 질서를 만들었다. 비싼 옷이 품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이 품격을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선택이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구겨지는 것이다. 나는 그 구김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셔츠를 다렸다. 그 다림질 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내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때로는 세상 일이 어지러워도 셔츠에 주름이 펴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명상이자 훈련이었다. 옷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가르친다. 그 안에는 침착함, 절제, 성실함이 함께 배어 있다. 나는 믿는다.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다. 단정한 옷은 단정한 인생을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 선다. 나는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얼굴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옷이다. 오늘의 셔츠가 구겨졌는가? 신발에 먼지가 쌓였는가? 단추가 느슨하지 않은가? 이 사소한 점검이 하루의 태도를 결정한다. 나는 그것을 생활의 점검표라 불렀다. 사업의 품질 관리가 공장을 살리듯 옷차림의 관리가 사람의 품위를 지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단정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정함은 신뢰를 축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하나가 신뢰를 만든다. 결국 옷차림은 나를 설명하지 않고도 나를 설득하는 무언의 언어다. 한 번은 외국의 한 거래처를 만났을 때였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부유했고 복장도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늘 입던 짙은 회색 양복을 입었다.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가지런히 맸다. 그들의 눈빛이 내 옷차림에서 진심을 읽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 말보다 내 태도를 먼저 신뢰했다. 그날의 계약은 단 한 번의 말다툼 없이 끝났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옷은 언어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나는 옷을 통해 한 가지 원리를 배웠다. 정갈함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침묵의 표현이다. 그래서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정장을 입을 때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입어라. 그 태도가 담긴 옷은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을 빛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단정함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는 누군가의 눈에 본보기로 남는다. 그 본보기가 흩어져 버리면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내 옷차림을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처럼 여겼다. 내 옷은 나의 얼굴이고 내 얼굴은 곧 회사의 신뢰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아침마다 다림질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소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오늘도 정리하라. 네 마음을, 네 생각을, 그리고 네 삶을. 단정한 옷은 나를 묵묵히 일깨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단정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행이 아니라 신념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다. 정갈한 옷차림은 사람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옷에 주름을 펴듯 마음의 주름도 펴진다. 그렇게 하루하루 다려진 삶이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 깨끗한 옷은 깨끗한 인생의 시작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비싼 옷은 부를 보여주지만 깨끗한 옷은 인품을 보여준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원한다. 그 신뢰는 말에서 오지 않는다. 언제나 태도에서, 습관에서, 그리고 복장에서 온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옷은 남에게 보이기 전에 나 자신을 다스리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보이지 않기에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것부터 평가한다. 그것이 불공평하게 들릴지라도 나는 받아들였다. 보이는 것이 곧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옷, 다린 셔츠, 닦인 구두, 단정한 머리카락.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를 만든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당신을 존중한다. 내가 평생 지켜온 기업의 원칙도 같다. 정리된 공간, 정돈된 문서, 깔끔한 작업복.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얼굴이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공장의 바닥이 더럽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사람의 품질은 그의 깔끔함에서 드러난다. 청결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일의 마감도 정확하고 말의 끝도 정중하다. 결국 단정함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생산성의 철학이다. 나는 옷을 고를 때 두 가지만 본다. 첫째,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둘째, 나의 태도를 방해하지 않는가. 몸을 조이거나 과하게 드러내는 옷은 오래 함께 할 수 없다. 진정한 옷은 나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긴장을 유지시킨다. 그 균형이 바로 품격이다. 한 번은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늘 비슷한 옷만 입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나의 기준을 따른다. 그 기준은 간단하다. 옷은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입는 것이다. 단정함은 소리 없는 인상으로 남는다. 그 인상은 하루를 넘어 평생을 지탱한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신을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나는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늙음에 맞서는 최소한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굽어도 옷은 나를 다시 세운다. 다림질된 셔츠 하나가 내 어깨를 펴고 마음을 다시 정돈시킨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는 믿는다. 옷은 나를 보호하고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다. 세상은 변해도 단정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에 닳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 품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는다. 그 순간 나는 세상과 나 자신에게 약속한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해왔다. 그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잘생기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한눈에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색의 질서였다. 옷의 색은 그 사람의 기운을 말해준다. 너무 화려하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어두우면 닫혀 보인다. 균형 잡힌 색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다는 신호다. 나는 평생 회색과 남색을 즐겨 입었다. 이 두 색은 나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었다. 회색은 욕심을 눌러주고 남색은 생각을 깊게 만든다. 색은 단지 시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신의 언어다. 색의 선택에는 늘 마음의 상태가 스며 있다. 불안할 때는 진한 색을 찾고 평온할 때는 밝은 색을 찾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오늘의 마음을 색으로 고른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색의 절제는 마음의 절제다. 한 사람이 원색을 아무 구분 없이 뒤섞어 입는다면 그의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색의 조화가 깨지면 시선이 어지럽고 생각도 산만해진다.
그러나 깔끔한 톤과 정돈된 배색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듯하게 비춰준다. 결국 옷차림은 내면의 질서와 통제의 표현이다. 나는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본다. 젊은 시절의 나는 언제나 같은 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루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대표하는 균형의 색이라 생각했다. 색의 통일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색을 보는 사람마다 이병철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유행은 변하지만 나의 색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일관성이 바로 신뢰였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사람의 품격은 옷의 값에서 오지 않고 그 옷이 얼마나 자신과 어울리는가에서 온다. 자신에게 맞는 색, 자신에게 맞는 형태, 자신에게 맞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다. 억지로 멋을 내지 않아도 그의 존재에서 차분한 힘이 흘러나온다. 나는 단정한 사람보다 조화로운 사람을 더 존경한다. 그는 절제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고 단순함 속에서도 품위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다. 그의 색은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다. 그 색은 단지 옷의 색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철학의 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색을 고른다는 것은 단지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회색 셔츠를 다리고 남색 넥타이를 고른다. 그 두 색이 내 인생을 지탱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온 마음의 균형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다. 사람의 옷차림은 몸의 일부지만 태도는 그 옷의 완성이다. 아무리 고급 옷을 입어도 어깨가 굽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품격이 사라진다. 반대로 낡은 옷이라도 어깨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단단한 기품이 느껴진다. 나는 그 차이를 태도의 옷이라고 부른다. 진짜 멋은 옷이 아니라 자세에서 나온다. 나는 늘 말했다. 옷은 사람을 감싸지만 태도는 사람을 드러낸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구부정한 자세로 기계를 다루면 그 일의 결과도 어딘가 비뚤어진다. 하지만 허리를 펴고 눈빛이 또렷한 사람은 그의 손끝에서도 정직함이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품위의 근육이다. 품위는 체형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걸음 하나, 인사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마다 중심을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훈련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걷는 속도만큼 생각한다. 걸음이 급하면 판단도 조급해지고 걸음이 차분하면 말도 행동도 단단해진다. 나는 눈빛도 옷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눈빛이 흐리면 옷이 아무리 반듯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불안해 보인다. 그러나 눈이 맑고 초점이 선명한 사람은 낡은 옷조차 깨끗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눈을 들어라. 시선이 먼저 너를 세운다. 가해에서. 이 말은 단순히 자세의 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명령이었다. 나는 옷을 입는 행위를 연극의 무대와 같다고 생각한다.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의상을 입듯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태도를 입어야 한다. 그 태도가 바로 오늘의 옷이다. 아무리 다려진 셔츠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옷은 금세 구겨진다. 반대로 마음이 단정하면 낡은 옷도 고귀해진다. 나는 늘 믿었다. 자세는 옷의 마지막 단추다. 그 단추가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옷도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 만난 한 장인은 늘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좋은 옷은 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납니다. 그 말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결국 옷의 품질은 사람의 품질에서 완성된다. 그 품질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나의 옷이 반듯하듯 나의 자세도 반듯한가? 내 눈빛은 흐리지 않았는가? 내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들이 내 하루의 윤리를 세운다. 태도는 최고의 옷이며 인생의 마지막 명암이다. 나는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는다. 낡은 셔츠, 해진 구두, 다른 시계조차 내 인생의 일부다. 그 안에는 시간이 스며 있고 습관이 깃들어 있다.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언제나 잘 관리된 오래된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새 옷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오래된 옷의 정갈함은 시간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새 것을 사기보다 가진 것을 다듬어라. 그것이 진짜 절약이고 진짜 품격이다. 옷을 다려 입듯 인생도 다듬어야 한다. 옷의 주름은 다림질로 펴지지만 인생의 주름은 성찰로만 펴진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정리할 때마다 옷장을 열었다. 내 손에 남은 구김이 내 하루의 무게였다. 나는 그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얼마나 다려진 마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낡은 옷을 수선하며 깨달았다. 수선은 되돌림이 아니라 재탄생이다. 작은 구멍을 메우고 헐거운 단추를 다시 꿰매는 그 손끝의 과정이 마치 내 삶의 균열을 메우는 것 같았다. 삶도 옷과 같다. 아무리 아껴도 시간이 지나면 닳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고치면 그 다름이 품격이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지속 가능한 단정함이라 불렀다. 그것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다. 요즘 세상은 유행이 빠르다. 사람들은 새 브랜드를 찾고 새 스타일을 좇는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유행은 바람이고 품격은 뿌리다. 바람은 불 때마다 방향을 바꾸지만 뿌리는 한 곳에 남아 땅을 붙잡는다. 그 뿌리가 바로 자기관리의 철학이다. 나는 새 옷보다 깨끗한 옷, 화려함보다 오래된 정갈함을 택했다. 그 안에는 시간의 정직함이 있었다. 한 번은 해외 출장을 나갔을 때 서양의 한 기업인이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 옷은 20년 된 것이라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새 옷을 사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이 옷에는 내 젊은 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 깊이 남았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젊은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옷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신뢰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새 옷보다 오래된 옷을 더 소중히 다루었다. 사람도 그렇다. 시간이 흐르면 외형은 닳지만 꾸준히 다듬는 마음은 오히려 윤이 난다. 그것이 진짜 우아함이다. 우아함은 새로움에서 오지 않는다. 오래된 것을 끝까지 정성스럽게 다루는 데서 온다. 오늘도 나는 옷장 문을 닫기 전 셔츠 하나를 조용히 다린다. 그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이자 어제를 정리하는 의식이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낡은 옷을 새 마음으로 입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나는 평생 질서와 원칙을 중시했지만 그 안에서 자유의 의미를 결코 잊지 않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뭐든 편하게 입을 나이지.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다. 나는 옷차림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자유 속의 격식,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품격이다. 나는 유행을 좇지 않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나 단정함의 선을 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유는 질서 위에서만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이다. 무질서 속의 자유는 소음이지만 질서 속의 자유는 음악이다. 나는 공장에서도 늘 근로자들의 복장을 살폈다. 그들에게 강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존중의 태도였다. 작업복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였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옷을 입는 순간 너는 네 역할을 입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회장이라 해도 언제나 회사의 일원으로서 복장 속에 책임을 입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이다. 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자신감의 완성은 절제다. 진짜 멋은 꾸밈에서 오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온다. 깔끔한 옷차림과 절제된 색, 조용한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절제된 자유는 그 자체로 강한 힘을 품고 있다. 나는 노년이 되어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 옷차림이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았다. 그 행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하루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다. 비록 나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다. 나는 아직도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유와 단정함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그 둘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아해진다. 자유로운 옷차림에도 깔끔함이 있고 격식 있는 옷차림에도 여유가 있다. 그 균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멋쟁이다. 나는 그것을 품위 있는 자유라고 부른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외형보다 마음을 보이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그 형태의 가장 첫 번째가 옷이다. 그래서 나는 늙음 속에서도 자유를 즐기되 항상 격식의 선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내 철학의 마지막 문장이다. 진짜 자유는 절제의 옷을 입는다. 이제 나는 나이와 세월을 넘어 한 가지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정갈함은 인생의 마지막 품격이다. 젊은 시절엔 실력으로 평가받고 중년엔 성과로 기억되지만
노년에는 결국 태도로 남는다. 그리고 그 태도의 시작이 바로 옷이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신을 가꿀 책임이 있다. 그것이 세상과 자신에게 지는 최소한의 예의다. 나는 인생을 긴 여정으로 본다. 그 여정에서 사람은 수많은 옷을 입고 벗는다. 젊을 땐 꿈을 입고, 중년엔 책임을 입고, 노년엔 기억을 입는다. 그러나 그 어떤 옷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리고 다듬는 습관이다. 그 습관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삶을 다린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나는 종종 거울 앞에 선다. 흰 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져도 나는 여전히 셔츠의 깃을 고르고 단추를 잠근다. 그 단추 하나가 내 마음을 묶고 그 셔츠의 주름이 펴질 때마다 내 하루도 다시 시작된다.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공장을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하라. 책상을 정리하듯 인생도 정리하라.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새로움이다. 구겨진 옷을 다리면 다시 입을 수 있듯 흐트러진 인생도 다듬으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단정한 사람은 그 실수조차 품위 있게 고친다. 나는 한때 부와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진짜 성공은 남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다듬는 것이었다. 그 다듬음의 상징이 바로 옷이었다. 깨끗한 옷은 결코 허영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표식이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여전히 단정하려 한다. 그것은 나의 체면이 아니라 나의 존엄이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남긴 태도는 오래 기억된다.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언제나 정갈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남는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옷부터 다려라. 그 다림질 속에는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사랑이 있다. 그 단정함이 결국 하루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한 사람의 세계를 세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오늘도 내 셔츠를 다리며 내 삶을 다시 정리한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옷을 다리듯 마음을 다려라. 그 마음이 바로 너의 인생을 반듯하게 만든다.